네,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계속 이어서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지금 얘기했었던 6가지의 그러한 그 영역들, 자, 웰리스를 갖추기 위한 그런 영역들 그 6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6가지들은 우리가 봤을 때 서로 분리되고 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서로 별개의 어떤 요인이 아니라 서로 상호간에 의존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신체적인 건강, 신체적인 영역에서의 웰리스, 정신적인 영역에서의 웰리스, 직업적인 영역의 웰리스, 뭐 이런 6가지 요소들 중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어떤 요소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냐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모든 분야 또는 학문에 따라서 이러한 웰리스의 6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뭐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의학이나 간호나 체육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이런 웰리스적인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신체적인 영역이다. 왜? 몸이 건강해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고 건강해야만이 뭐예요? 질병도 없고 그래야 뭐 다른 일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기초적인 기본적인 영역이 될 거다라는 거죠. 또 직업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우리가 경제 경영 쪽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사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력, 돈이다. 돈이 있으면 경제적으로 내가 부유한 걸 갖추고 있으면 건강도 살 수 있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으면서 아프더라도 우리가 치료를 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집을 사거나 직업을 갖추거나 자기가 뭐예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제력만큼 또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해서 웰리스적인 삶을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이런 직업적인 영역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또는 종교활동을 하거나 믿음과 신앙을 매우 뭐예요? 강조하는 그러한 사회에서는, 그런 집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업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의 어떤 믿음, 신앙심, 이런 종교의 어떤 믿음이 가장 웰리스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측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웰리스에 대한 개념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가 이런 다양한 영역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신체적인 영역의 웰리스가 수반이 돼야만 종교활동도 할 수 있고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고 그 직업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관계, 친구들하고의 어떤 모임 뭐 이런 것들을, 또는 독서도 해야 되고 지적인 영역을 넓히는 데 있어 갖고 우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웰리스에서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신체적인 영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신체적인 건강이 웰리스의 기본이 되고 밑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웰리스라고 하는 것이 신체적인 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운동부족증, 운동부족병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런 많이 나타남과 동시에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운동부족증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듯이 규칙적인 정기적인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전혀 없거나 부족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운동 부족 현상이죠. 그래서 이런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요? 만성질환 질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만성질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성인병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런 성인병들이 유발되더라라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움직이지 않고 먹고 쉬고 앉아있고 자업생활만 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비만, 뚱뚱해지기도 하고 고혈압도 일어나고 당뇨도 일어나고 동맥경화도 일어나는 이러한 만성적인 질환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특히 누가 일어나요? 우리가 얘기하는 40대 이후에 성인들이 주로 나타났었는데, 최근에는 뭐예요? 이러한 운동 부족으로 나타난 만성 질환이 40대 이전에 30대 초반 또는 20대 후반부터 조금씩 뭐예요? 나타나기 시작해서 그 연령대가 자꾸만 뭐예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 아이들 보면은 반 아이들 중에서 뭐 한두 명 또는 두세 명 등이 뭐예요? 굉장히 뚱뚱하고 비만한 아이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런 비만한 아이들 중에서도 아주 거대하게 초비만 아이들도 볼 수 있고, 그 예전과 다르게 뚱뚱한 아이들의 비율이 현저하게 최근에 많이 증가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떠한 건강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그 적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신체 활동의 부족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그러한 신호로 자꾸만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웰니스적인 삶을 살면서 어떤 게 변화가 돼요? 아, 평균 수명이 증가가 돼요. 그렇죠?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한 시대, 한 집단, 사회에서 평균적으로 살다가 죽는 그러한 나이를 우리가 평균 수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한 4, 50년 전에 여러분들 부모님들이죠? 부모님들의 평균 수명이다라고 하면은 보통 60세. 그래서 뭐 한갑잔치도 하고 60세 하면 잔치를 많이 했었죠. 그만큼 뭐예요? 아, 오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러한 60 되면은 한갑잔치를 하죠. 자, 근데 최근에는 평균 수명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평균 수명이 80세, 85세 사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때의 그런 평균 수명은 85세가 적정의 어떤 사망 나이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이제는 뭐예요? 60 됐다고 우리가 한갑잔치 할 것이 아니라 70, 80, 80 정도 돼야 이제 뭐예요? 오래 사셨구나 라고 할 정도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더 후에 미래에는 이러한 그 평균 수명이 더 많아지겠죠, 높아지겠죠. 자, 이런 평균 수명이 증가가 되는데, 자, 웰니스라고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이런 평균 수명도 우리가 양적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질적으로 나이가 80세, 90세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건강 수명이 중요한 거죠. 자, 평균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학적인 나이의 연령대라고 하면은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에서 자기의 평균 수명 또는 뭐예요? 자기의 생태적인 그런 수명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죽는 나이를 우리가 건강 수명이라고 해요. 자, 대표적으로 80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한 15년 정도는 뭐예요? 65세부터는 자기가 하나의 질병을 가지고서 아파서 정기적으로 진료받아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되고 어떤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 그러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사는 그러한 시기가 한 15년 되더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런 15년 정도가 삶의 질이 저하되는 시기, 건강하지 않은 나이의 시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뭐예요? 살고 있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삶의 질이 저하되는 시기라고도 명명하지만, 이러한 시기를 단축하고 줄이는 것이 우리가 뭐예요? 웰니스의 목표죠. 그러니까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평균 수명에서 한 15년, 13년에서 15년 정도가 이렇게 아프다가 병과 싸우다가 죽게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선진국, 뭐 의료 선진국 또는 경제적인 선진국이라고 하는 스웨덴, 스위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유럽 나라들, 이런 나라들, 뭐 일본도 대표적인 장수 나라긴 하지만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잘 발달되어 있는 그러한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 수명에서 삶의 질이 저하되는 시기가 보통 한 10년 미만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삶의 질이 저하되는 시기를 10년 이하로 줄이는 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이 매우 더 관심이 있다. 그래서 건강 수명에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건강 수명을 넓힐 수 있는 방법,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우리가 얘기하는 삶의 형태를 바꾼다. 어떻게 해요? 되도록이면 움직이고 되도록이면 앉아서 TV 보거나 누워있지 않고 좀 많이 움직이는 거. 이게 이제 삶의 형태를 바꾸는 거죠. 자, 그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고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할까라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들은 아주 많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한번 쭉 보면 첫 번째 좋은 선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로부터 뭐예요? 아주 우성의 DNA를 갖고 태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부모로부터 좋은 유전자를 갖는 사람은 나중에 후에도 건강한 그런 특성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타고날 때부터 자기 소아마비를 갖고 있거나 결핵을 앓고 있거나 또는 하나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한 특성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춰야 된다. 예, 현재는 매우 건강해요. 그리고 튼튼해요. 질병이 없지만 이러한 건강한 습관을 우리가 유지하지 않으면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든가 무리하지 않고 휴식을 취한다든가 술을 많이 안 먹고 금연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습관들은 우리가 건강한 습관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안전에 대한 습관. 이제는 우리가 자기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는 이러한 어떠한 사이코패스와 같은 그러한 어떤 돌발적인 행위에 의한 어떠한 사망률이 낮았었는데 최근에는 심심치 않게 뉴스에서 많이 보이죠. 예, 다시 얘기해서 어두운 곳이라든가 사람 없는 곳이라든가 또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평소에 조심해야 되고 위험한 어떠한 장소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나만의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의 건강은 자기의 방어를 자기 스스로 방어해야 되는 그러한 또 시대가 됐어요. 자, 네 번째로 건강한 환경. 그렇죠. 지금 신체적으로 자기가 굉장히 건강하다 할지라도 주변의 어떤 공기라든가 사는 주거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깨끗이 유지가 돼야 환경적으로 깨끗한 곳에 살아야만 자신의 건강도 그만큼 더 많이 건강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반지하나 지하 단칸방에서 계속적으로 습하고 곰팡이 끼고 채광되지 않고 환기되지 않은 곳에서는 건강한 사람도 얼마 계속 지나다 보면은 또 건강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질병을 걸리거나 아프거나 했을 경우에 어떤 치료의 개념이 아니라 웰니스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예방하는 활동,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바이러스나 질병을 굴리지 않게 내가 예방하는 활동이 더 치료보다 중요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자기가 공기 검진도 받고 예방 활동도 하고 해서 자기 어떠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체의 적성 상태. 내가 신체의 적성 상태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신체의 적성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적성 상태라고 하는 뭐예요? 내가 몸에 가지고 있는 신체 구성률, 우리가 얘기하는 체지방 또는 제지방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체지방과 제지방의 비율이 아주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체지방이라는 것은 신체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그러한 양을 우리가 체지방량 또는 비율을 체지방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제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에서 지방을 제외한 나머지에 필요한 그러한 신체 구성 물질을 우리가 제지방량 또는 제지방률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만하지 않고 뚱뚱하지 않고 과체중이지 않으면서 나의 이런 적정한 신체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건강의 요소가 될 거다라는 얘기죠.
자, 마지막으로 건강한 식생활. 예, 뭐니 해도 건강을 유지하려면 잘 먹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올바른 식생활 패턴을 가져야 돼요. 예, 이런 식생활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했을 때 어떻게 먹어야 올바른 식생활 패턴이 되죠? 아침을 뭐예요? 거의 뭐 황제처럼 먹고 저녁을 그지같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얘기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양의 음식을 섭취를 해도 그만큼 활동도 많이 하고 에너지 소비가 되기 때문에 점심, 저녁보다는 많이 먹어도 되겠죠. 자, 그런데 저녁 때는 우리가 쉬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거 외에는 크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을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것이 건강한 생활 패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뭐예요? 거의 거꾸로 하고 있죠. 아침에 뭐예요? 커피 한 잔에 토스트, 뭐 계란 조금 먹고 달걀 좀 먹고 해서 출근하면 점심 때 적당히 먹고 저녁 때 회식하고 뭐 고기 먹고 술도 마시고 이러면서 늦은 밤까지 뭐 이렇게 먹는 그런 패턴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활 패턴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 에너지 섭취라고 하는 것은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에너지 섭취는 주로 우리가 외부에서 먹는 음식물을 우리가 에너지 섭취라고 얘기를 하고 에너지 소비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운동, 신체 활동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소비 이런 것을 우리가 에너지 소비라고 해요. 그래서 먹는 것만큼 소비가 돼야만 제로가 되죠. 100을 먹었으면 100만큼 소비를 하면은 나의 몸은 제로가 돼요. 몸에 뭐예요? 체중의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100을 먹었는데 움직이지 않고 50만 움직였어요. 내 몸에 플러스 50이라고 하는 것이 몸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면 결국에는 뚱뚱해지고 비만해지는 거죠. 반대로 다이어트, 과도한 운동 이런 운동을 통해서 먹는 건 100인데 움직임을 더 많이 해서 200을 썼다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00이죠. 그만큼 마이너스 100만큼 나의 체중이 감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섭취와 소비의 균형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건강하려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몸에 좋은 음식들. 이 몸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적색 육류, 붉은 어떤 소고기와 돼지고기와 같은 그러한 지방,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이 아닌 우리가 단백질이 높은 음식들, 필수 영양소들이 고루 갖춰진 음식들 이런 것들이 건강을 더 이롭게 하는 거죠. 거기에는 뭐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건과류 같은 거, 그다음에 과일, 뭐 요플레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균형적게 섭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음식들 섭취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현대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의 질병 발생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사회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질병이 발생되기도 하고 그러한 발생된 요인들이 1차적, 2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죠. 자, 우리 기계화되고 교통이 또 편해지고 TV 보급되고 그 다음에 움직이지 않아서 영양 섭취가 과다되고 이랬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두 번째로 운동 부족이라고 하는 거, 또 스트레스, 그 다음에 영양의 어떤 편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 저해 요인들이 하나씩 나타나죠. 자, 이런 저해 요인들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우리 몸에서 저항력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또 뚱뚱해짐과 동시에 뭐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래서 의욕도 떨어지고 또 이 의욕도 떨어지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상태를 또 가져올 수 있겠죠. 이런 1차적인 영향이 일어났을 때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예방적인 접근 또는 운동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런 1차적인 영향을 또 방치하고 막 놔두고 만연화됐을 경우에는 뭐예요? 2차적으로 이제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고 저항력 떨어지고 살찌고 하다 보면 뭐가 돼요? 고혈압이랑 비만, 당뇨 그리고 뭐예요? 여러 가지 정신질환 그 다음에 뭐예요?
뭐 동맥경화증, 뭐 이런들의 어떠한 다양한 질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2차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질환들 또는 질병들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뭐예요? 어떻게 개선해야 돼요? 의료적인 접근, 의료적인 치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는 운동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이것이 뭐예요? 운동의 외적인 어떠한 치료인 의학적인 접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질병 발생과 그 치료에 대한 얘기까지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운동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